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겠지.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딱 그랬거든요. 늦잠 자고 TV 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손주 오면 반갑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며 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눈은 뜨는데 갈 데가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는 쉼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걸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노후를 결정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7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된 젊게 사는 노후 일상 이야기, 그리고 왜 제가 아직도 바깥 활동을 멈추지 않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본문 일노후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부터 떠올리잖아요. 연금은 얼마인지, 집은 있는지, 병원비는 괜찮은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 지켜보면서 느낀 건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고립이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줄고, 생각도 줄어요. 집에만 계신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귀찮아. 나가봐야 뭐해. 이 나이에 뭘 해. 이 말들이 쌓이다 보면 몸이 늙기 전에 삶의 반경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가장 먼저 정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집에만 있지 말자. 대단한 목표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게 노후의 시작이더라고요. 본문 이제가 바깥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 제가 요즘도 밖에 나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람은요, 누군가와 인사하고, 약속이 있고, 움직일 이유가 있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집 안에서는 하루가 다 똑같지만, 밖에 나가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날씨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기분도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의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오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이유로 밖에 나가고, 누군가와 말을 섞고,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본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들 비슷한 나이인데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분들이에요. 사례 1은퇴 후 바로 집에만 계셨던 김 어르신. 김 어르신은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시면서 거의 2년을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처음엔 좋아 보였죠. 낮잠도 자고 TV도 보고 비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사람 만나기도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대요. 의사 말이 이거였어요. 움직임이 너무 적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경로당을 주 2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좀 사는 것 같다. 이 말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사례 이은퇴 후 동네 일을 만든 박 어르신. 박 어르신은 퇴직하고 나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딱 이틀, 하루 3시간. 책 정리하고 아이들 오면 인사하고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어르신은 늘 바쁘세요. 내일 도서관 가야 돼. 오늘 애들이 몇 명 올까? 사람이 자기 역할이 있으면 늙지 않더라고요.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말도 또렷하고 웃음도 많아요. 살에 삼평생 집순이었지만 산책으로 달라진 이 어르신. 이 어르신은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이 말 한마디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나가셨대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카페도 하나 생기고 하루의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세요. 안 나가면 하루가 허전해. 마무리 노후는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바꾸는 시간입니다. 70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인생이라는 걸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갈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모임, 봉사, 취미, 약속 하나만 있어도 삶이 달라져요. 젊게 산다는 건 나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나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으려고요. 이어지는 이야기 움직이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의욕 없는 것도, 밖에 나가기 싫은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요. 근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요즘 의학이나 뇌과학 쪽에서는 노화 자체보다 움직임의 중단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아느냐고요? 병원에서, 책에서, 강연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바깥 활동이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이유. 사람 뇌는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기능을 줄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시냅스 감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안 쓰는 뇌는 연결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바빠져요. 길을 기억해야 하고, 사람 얼굴을 알아봐야 하고, 대화 흐름을 따라가야 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하죠. 이게 다 뇌 자극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뇌의 해마기억 담당 부위 크기가 유지되거나 늙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밖에 자주 나가는 어르신들 보면 말이 또렷하고 농담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뇌가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약보다 센 이유. 노후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기분 문제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위험 요소예요. 미국, 일본, 한국 연구 공통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만큼 사망 위험을 높인다. 사람을 안 만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져요. 반대로 가벼운 인사만 나눠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안정감, 생기, 활력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이든 산책길이든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3. 규칙적인 외출이 몸을 지키는 방식. 노후에 넘어지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뼈 때문만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또 넘어질까봐 사람이 더 안 움직이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움직임 감소, 근력 감소, 균형 감각 감소, 다시 넘어짐. 그래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운동을 하세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움직이세요. 바깥 활동은 근육, 심폐, 균형 감각을 한 번에 유지시켜줍니다. 헬스장 안 가도 돼요. 마트 가고 공원 걷고 계단 조금 쓰는 것만으로도 노후 체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4.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 이후를 준비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은퇴 준비는 퇴직 전보다 퇴직 후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 전엔 일정이 알아서 주어지지만 퇴직 후엔 내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정기적으로 나갈 곳이 있는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일주일에 밖에 나갈 이유가 몇 개인가? 이 세 가지가 준비돼 있으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이어질 말. 노후를 젊게 산다는 건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멈추지 않는 것. 밖으로 나갈 이유를 하루에 하나라도 만드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가장 확실한 노후 전략입니다.